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가 드릴 텐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면접위원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소개라고 해서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다. 면접위원들은. 당신의 첫인상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차피 앞에 몇 명의 지원자를 면접을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당신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선 지원자들하고 비교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이 차별화 포인트가 첫인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중요하지만 첫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건 제가 강조드리고,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면접위원들은 그런 거죠. 나는 당신을 처음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자소서 내용도 자세히 안 읽어봤으니까 당신을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를 나한테 좀 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까요? 먼저 첫인상에 대한 겁니다. 이건 자소서의 의미, 자기소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보통 대기업들의 면접 합격률이 30% 미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3명이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그러면 잘하면 1명이 합격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면접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면접에서 이 면접위원들한테 같이 일하고 싶은 내가 후배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각인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자기소개는 짧습니다. 그죠? 보통 1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60초밖에 안 됩니다. 60초 안에 뭔가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첫인상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질문 답변 그 순서에 가서 내가 가진 첫인상이 맞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소개에서 첫인상을 심어주고 그 첫인상이 맞다는 것을 4단계 질문 답변 단계에서 확신을 주게 되면 합격이라는 키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포인트인데요. 결국 아까 제가 첫인상과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첫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첫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주로 시각적인 거, 이미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는 그런 표정, 말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외우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듣기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형성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목소리의 톤입니다. 보통 씩씩한 목소리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아마 정말 이게 목소리가 타고나면서 우렁찬 분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하는 톤보다 한 옥타브 높게 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말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면 성격이 급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이고요. 또 말하는 속도가 느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죠? 아마 빠른 것보다 전 느린 게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태생적으로 말하는 속도가 늦으신 분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준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속도 있죠. 그죠?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래서 말하는 게 느리신 분들은 이 아나운서의 말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시각적인 요소인데 눈빛입니다. 살아있는 눈빛. 이게 저 이미지에 있는 자신감이나 열의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듯이 쏴줘야 되는데 뭐 눈싸움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면접위원의 눈을 피하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아이 컨택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눈빛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밝은 인상도 필요하고요. 또 너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손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이미지, 목소리의 톤, 말하는 속도, 뭐 눈빛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나를 차별화시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미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 독종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인간미를 더한 거, 그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걸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차별화시키는 게 자기소개를 잘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간미 있는 독종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제 강의 때마다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예요. 먼저 독종의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독종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일에 미쳐서 열심히 빠져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부근성도 있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걸 독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은 조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미라는 이미지를 추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미는 이런 겁니다. 착하다, 승부근성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타인과 소통할 줄 안다. 또 조직 전체와 협업을 할 줄 안다.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데 결국 키워드를 보면 내가 일하는 데는 독종이지만 배려심도 있고 균형 감각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맡은 일은 승부근성을 가지고 독하게 하지만 사실은 일하는 과정에서는 소통도 할 줄 알고 협업도 할 줄 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질문거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면접원 입장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그 정보가 없으니까 질문거리를 스스로 던져주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역시 자소서를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제 자소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3대 주제와 7소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소개하고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지원 동기? 아니면 성장 가능성? 아니면 포부? 네,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죠. 정말 잘 쓴 자소서 아니면 지원 동기를 잘 쓴 자소서라는 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돼요. 지원 동기 이외에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포함이 돼야 되고 포부까지 포함이 돼야만 지원 동기를 잘 쓴 자소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지원 동기를 잘 쓴 자소서를 여러분이 했다라 그러면 그 지원 동기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요약해서 자기소개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게요. 별도로 자기소개 내용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성장 가능성을 쓸 때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쓸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들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자신 있는 경험을 쓴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게 지원 동기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것들이 포함된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